근데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그러니. 응? 그냥 이번에 3부 대선 해서 그냥 대충 뽑아서 그 사람 보고 저 적폐 청산하고 부정 바로 잡으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아, 그 말이 일리가 있죠. 아니, 그렇게 뽑힌 사람이 부정과 불법을 진상규명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차선으로라도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거기 나와 지금 14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거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14명 중에 있습니까? 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그거 안 하고 그냥 딴 데 보고 먼 사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런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다른 길에 가 있는 거예요. 막다른 길이 어떻게 열릴지, 어떻게 변할지, 어떤 혼란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저들이 바라는 대로 상부대에서 치러갖고 누가 뽑혀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 뭐 적당하게 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 여기에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대중 대표님 잠시만요. 드리겠습니다. 아주 무지하게 5분 내로 하나, 둘, 셋. 파울이. 괜찮을까요? 파울링이 좀 너무 큰. 자, 3구 대선과 사기탄핵과의 관계. 이 자리가 소란스럽고 춥고 바람 불고 이런 야외에서 이렇게 정적으로 움직임 없이 이렇게 앉아서 토론하는 것이 저는 현재 우리가 뭔가 이 집회를 키우는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겠지만, 이게 토론을 통해서 설득이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뭔가 권력을 잡고 줄기를 잡으면 진짜 동지가 됩니다. 자, 제가 오늘 3구 대선과 사기탄핵과의 관계, 이 선거를 계속하게 되면 누가 제일 유리하냐?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로 탄핵했던 그 범인들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후보로 내세운,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우파는 이번에 후보를 못 냈죠. 사실 낼 수가 없죠.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데.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번 선거에서 지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그렇게 옆에 11번 조원진이도 나왔고 윤석열도 나왔고 뭐 8번도 나왔고 이렇게 여러 후보가 나왔다고 하는데, 자, 이 사람들 중에서 그 윤석열은 어떤 존재냐?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 사기 탄핵의 증거를 조작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저는 의도적으로 내세웠다. 예, 의도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만약에 이제 저 선거가 부정선거범들에 의해서 결과가 나올 텐데 윤석열이가 됐다. 정말 사기 탄핵에는 대박인 거예요. 완전히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 그런 성격의 이번에 대선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거 바람은 막 일어나는데 정말 우리 세력은 없는 것 같다. 여기서 우리가 쫄면 안 됩니다. 네, 이 선거 이유를 바라보고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을 향해서 직진해야 됩니다. 네, 이게 직진하는 길입니다. 이 정도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정우 대표님 감사드리고, 다음으로 양정철 본부장님 한번 발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전에 오마이뉴스에서 그 백낙천이라는 인간을 인터뷰를 했어요. 때만 되면 기어 나오는 그 소위 말해서
좌파의 수괴죠. 우리 권오소 부회장님께서는 이 백낙형 이 수괴를 붉은 늑대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그 앞에 하나를 더 붙여서 늙은 붉은 늑대, 이자가 현 이제 대선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촛불혁명의 전진이냐, 엘리트 카르텔의 부활과의 싸움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 윤석열이 집단은 엘리트 카르텔, 그러니까 이 수구 엘리트 이 세력이라고 규정한 것이고, 이들은 촛불혁명이 아직까지 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을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저는 여기서 매번 선거가, 이것은 대한민국의 대선은 체제의 전쟁이다. 체제 전쟁에서 그것은 물 수면 아래 가려진 이념의 전쟁이고, 드러난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 좌파들의 그 선전술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대한민국의 체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좁혀지지가 않아요. 그냥 좁혀지지가 않아요. 이걸 좌파 새끼들은 또 뭐냐면, 그 캐캐누고 2년 논쟁이냐 뭐 이러는데, 다시 요것을 조금 더 이제 말을 좀 쉽게 하면, 저번 주에 우리가 토론을 했듯이 좌파들은 일찍이 이 체제전에서, 체제전의 총알이 뭐냐, 총알이 뭐냐면 역사예요. 역사를 자기 역사로 만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무너진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 역사 교과서를 건드렸어요. 근데 이것을 너무 순진하게 건드렸어요. 공무원들 집단한테 맡겨서 이걸 한 것이 칼을 어설프게 뽑았어요. 뽑은 기회에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 첫 단추에서 지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총알이, 체제전에 총알은 뭐냐, 역사인데, 역사가 우리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역사를 세워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대선 주자라고 나와 있는 인간들은 이 역사 전쟁에 있어서 적격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이분 좀. 그러니까 촛불 전쟁, 촛불 정신, 광주 정신, 세월호 정신,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은 이 온갖 귀신들은 난무하는데, 대한민국의 정신은 온당한데 없어요. 이것을 주장하는 대선 후보는 없다. 이것이 너무 불망스럽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동지 여러분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해주실 분, 주제는 탄핵 무효와 선거 대상.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기 원장님 한번 먼저 해주시죠. 네, 하나 둘 셋. 먼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한테 보이면 안 돼요, 그죠? 사람 쫓아다니면 안 되고 가치로 뭉치는 거예요. 첫 번째 자유, 두 번째 민주, 세 번째 법치, 한미동맹, 반공, 반중, 정의, 진실, 이거로 뭉치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거로 뭉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안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사기 탄핵, 절대로 이거 바로 잡아야 되죠. 부정선거, 이거 절대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오똥팔. 내가 일부러 오똥팔이라는 거 알죠? 오똥팔 이거 바로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문재영 간첩질, 여적질 이거 바로 잡아야 되죠. 그 다음에 쩐명이 이놈도 여적죄 바로 잡아야 돼요. 비리가 산더미죠. 그거 바로 잡아야 돼요. 살인 백신 지금 1800년 넘게 죽었죠. 이거 바로 잡아야 돼요. 이게 우리 현안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대선이랑 연결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몇 명 나왔죠? 14명이요? 참 많네요. 근데 그놈들을 쭉 보세요. 그놈들 중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가치에 맞는 사람이 한 놈이라도 있습니까? 다 뭐 하나에 걸리죠. 그러니까 다 결격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1번 놈, 2번 놈은 결격 사유가 전부 다 결격 사유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렇죠. 마누라까지. 그 1번하고 2번 놈이 정의롭습니까? 아니면은 진실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자유를 파괴하는 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유와 희망을 뺏는 놈이지 우리의 자유와 희망을 지켜주는 놈이 아니잖아요. 근데 윤만세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털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정신이 털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대통령의 조건은 뭐냐? 대통령의 조건은 우리가 지금 토론한 공유한 이 가치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 가치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유, 민주, 법치, 한미동맹, 그리고 반공, 반중, 정의, 진실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우리의 현안 있잖아요. 사기 탄핵을 바로잡자고 얘기하고 부정선거를 바로잡자고 얘기하고 오똥파를 바로잡자고 얘기하고 문재양의 여적질을 바로잡자고 얘기하고 쩐명이의 여적질도 바로잡자고 얘기하고 살인 백신도 바로잡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두 가지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오늘 거는 요대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의 공유를 하면 되고요.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 제가 한번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4개 파가 있다. 지금 혹시 2분 지났으면 말씀해 주시면. 이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금방 지나가네. 제가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1945년 해방되고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대한민국을 처음 만든 거예요. 이 나라는 있잖아요. 조선의 후예가 아니에요. 조선은요, 고종이 나라를 팔아먹어서 이미 끝난 거예요. 어떤 나라를 아무것도 없는 땅에 그 소련에 있잖아요. 소련의 스탈린하고 그 하수인이 김일성 아니에요. 그놈들이 들어와서 여기까지 한반도를 다 공산화 시킬 건데 가까스로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다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나라가 이 나라예요. 이 나라인데 거기서부터 지금까지를 쭉 훑어보면 4가지 세력이 있단 말이죠. 첫 번째, 자유 대한민국 세력. 누구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얘기를 안 하는 게 지금도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현직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칭 보수라는 놈도 있어요. 자칭 보수. 누구냐? 김영삼, 이명박. 여기는 자칭 보수예요. 그 사람들은 자유대한민국 세력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세력이 있어요. 세 번째, 종북 좌파 세력. 그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양. 근데 이해 가시죠? 네 번째 세력이 있어요. 그놈들 저기 있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왕조, 김씨 왕조. 그렇게 4가지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 4가지 세력 중에 우리는 누구냐? 왜 우리라고 얘기를 하냐? 이 땅에 자유대한민국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10대 강국이 된 이유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덕분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먹는 이 터전이 그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력이 자유 대한민국 세력이에요. 우리는 그 세력이란 말이죠. 그 4개 중에 첫 번째가 우리 세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인식의 공유가 됐죠. 만약에 그 4개 중에 2번, 3번, 4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조국이 2번, 3번, 4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1번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신계 공유를 두 개를 했어요. 가치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와 그다음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와 세 번째는 우리가 네 가지 세력 중에 어느 세력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지 우리 조국이 누군지 그거를 오늘 공유한 거예요. 그죠? 이따가 기회가 되면 그 다음 얘기를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인데, 패널 같은 분이기 때문에 5분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유신정고, 그리고 또 국본의 본부장이신 우리 이재 본부장님 패널 차원에서 5분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참 여러분들 말씀 다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현안을 볼 때 어제 두 사람이 누구 찍어야 돼? 1번 찍을까 2번 찍을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 기다리라 그랬어, 기다리라. 참 힘듭니다, 사실은. 뭐 주위에 후배들이나 뭐 물어보면 막 선거나 섞였나고 생각하겠지만은 어차피 있잖아요. 1번 찍거나 2번 찍거나 1번이 돼요. 왠지 알아요? 부정선거니까. 우리가 같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1번이거든요. 이상한데도 해가지고 내려오는 같이인데 1번은 시스템적으로 부정선거를 못 막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를 봤잖아요. 우리가 부정선거도 그랬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돼요. 저희가 그때 24시간을 선거 달리고 당신했거든요. 근데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안에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걸 뭐 안 되는데 1번은 그렇고 2번은 또 뭐 지가탱크 같이 쟤도 준비 끝났거든요. 싸우고 그랬잖아요. 쟤도 준비돼 있다고. 그럼 이거는 막 우리는 있잖아요. 일단 뭐가 전분이 근데 1번에 우리는 안 받잖아요. 안 받는데 여기는 다 깠어요. 2번 한다고. 그 물어보면 저렇게 거치 안 했거나 그놈인데 그럼 우리 소수잖아요. 그러면 안 찍을 거냐? 전번에 누가 말씀하시는데 우리 강제대학 선택한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부정선거를 못 막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지금 있잖아요. 여론조사 지금 벌써 시작하죠. 이제 부정선거 가려고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래갖고 마지막에는 한 1% 2% 올려놓고 알잖아요 우리가 그 순서를 아무것도 못 먹는 거야. 왜? 이 개돼지들이 몰라요 그거를. 이야기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먹으려고 지금 뭐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이거 뭐 먹으면 안 되는데 안 된다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누가 그러더라고 문재양이 5년 동안 우리가 살았다 이거야. 앞으로도 살겠지.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우리 자유 민주주의 세상이 아닌데 이거 막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선거 다 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지. 그럼 이번 안 찍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지. 근데 이번 찍어도 마찬가지예요. 이야기 나왔잖아요. 1번 찍으면 하루 만에 망하고 2번 찍으면 이틀 만에 망한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선거를 포기할 거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딜레마에 빠져 있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지 우리가 미치는 거지. 그렇다고 1번 찍으면은 금방 망하는데 2번도 찍기 싫잖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허경님 찍고 싶어요. 허경님 1억 준다니까. 아 이거 6번이 지금. 그 말씀하세요. 네 이거 잠깐만. 그런데 한 가지는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박근혜 대통령 복귀. 근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하시는데 우리 여기서 뭐 1번 찍은 사람도 없겠지만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하여튼 뭐 우리는 선택입니다. 선택인데 우리는 당연히 선택하는데 다만 하나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직 대통령은 국회의장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가슴에 항상 꽂고 있고
그 나머지 선택을 하시기를 내가 그렇게 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비스타, 우리 레카, 박근혜 밖에 없는데, 예, 30초 예, 그것만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는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네. 예, 다음은 또 예, 우리 김영선 우리 동지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우리 승정보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 걱정들 하시는데 부정선거가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불법 선거를 외치십시오. 5구 대선 때부터 불법 파견으로 인해서 5구 대선부터 불법 대선입니다. 부정선거가 그렇게 무서우면 불법 대선, 불법 선거였다고 여러분 외치시고 탄핵 무효를 외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딜레마에 빠졌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왜 딜레마에 빠졌습니까? 바로 탄핵 무효를 우리가 관철시키지 못하고 바로 대선 노름에 빠져서 5구 대선 때부터 그 불법 대선에 우리가 함께해서 불법을 우리가 자행했습니다. 우리가 불법에 같이 관여해서 불법 선거로 가짜 대통령을 뽑아놓고 이제 와서 부정선거 그렇게 고민하시면 불법 선거한다고 지난 5구 대선부터 불법 선거한다고 여러분 외치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 국가의 권력은 세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국가의 권력은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사법부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사법부의 가장 큰 기관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헌법재판소는 어디에 속합니까? 입법, 사법, 행정에 속합니까? 여기에 사법부에 속합니까?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에 속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부가 아닙니다. 따로 떨어져서 나와 있는 독립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법부가 마치 사법부의 절대지존이냐, 헌법재판소가 절대지존이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파면을 우리가 제소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행정정정부 제3조에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법들과마저도 이런 것을 몰랐는지, 모르거나 알고도 모른 척했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 파면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애국민주로서 30초만 해주십시오. 애국민주로서 노래도 하지만은 또 헌법 수호단 소속으로서 법에 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소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한 말씀 하실래요? 여기까지 소개해주시고 오늘 특정 후보나 그다음에 특정 정당 그런 말씀하시면 됩니다. 진행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름이 나정이라고 합니다. 전에 그 4.15 부정선거, 문재인 대통령 그 부정선거 투표, 그거에 대해서 정창환 목사님이라는 분 아실 거예요. 제가 정창환 목사님하고 제가 재판이 있어서 법원에 갔다가 정창환 목사님이 사람도 없는데 그거를 들고 혼자 떨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정한 엑사이트구나 하고 그때부터 공감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돈이 없어요. 애국 집회하다가 비서져가지고 조그만 데로까지 이사를 가고 마라님이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나가서 살아라고 정치에서 돈 다 들어먹고. 네. 그랬는데 그 투표를 대법원에서 저 문재인 거 갖다 투표를 갖다 재판했잖아요. 거기 1년을 제가 그걸 같이 목사님하고 살아먹을 때 대법원에서 이거 들었어요. 떠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없어요. 다 흩어지고. 근데 그때 당시 정광 목사님한테 가서 정창 목사님이 이것 좀 도와줘라 그랬을 때 손을 잡고 그때 그 대한민국에 그 정치 집회가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때 있었으면은 일이 잘 됐어서 있었어. 그랬는데 안 도와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가 하다 못해 흐지부지 됐는데 그 공권력을 이길 수가 없어 맨날 기각시켰잖아요. 대법원에서. 그래서 저도
이 집회에 나와서 이렇게 들어볼 때 동광 목사님이 좀 이렇게 성경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좋은데 너무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났죠. 말씀이 너무 거칠어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몸이 안 좋으니까 지가 그렇게 저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것 전 몸이 환자예요. 20년을 하루하루 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집회도 안 나왔는데 여기 지난 주일날 오고 와보니까 너무 그 토론회가 좋길래 오늘 한번 나왔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니 좀 한마디만 하고요. 30초 됐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바로 됐을 때 나오실 때부터 우리가 이 복귀를 하면은 정부께서 단합이 돼서 조직을 뭉쳐야 되는데 너무 조세의 물이라 제가 답답해가지고 오늘도 나왔어요. 단합을 하자. 예, 좋습니다. 아니, 시간을 뺏기면 20분 남았는데. 시간만 가. 나는 자, 다음 또 마이크 우리 하시죠. 이거 아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극기 들고 나와가지고 탄핵 무효하다가 6만세 벌었는데 그거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거는 범죄자 심리입니다. 범죄자는 땀 흘려가지고 통치하는 걸 말하지 않고 빨리 땀 안 흘리고 쉽게 하려고 그래요. 쉽게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태극기 들고 나와가지고 탄핵 무효 외치다가 6만세 외치는 겁니다. 6만세 윤석열이가 정거를 조작해가지고 탄핵한 탄핵의 주범이고 남로당 칼잡인데 윤석열 만세 부른다 그러면 이게 정권 교체입니까? 사람들은 공산화된다고 해가지고 여기 정권 교체하려고 그러는데 윤석열이가 돼도 공산화 못하고 이재명이가 돼도 공산화 못해요. 그래서 미국 쫓아내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는 뭐 나토도 아니고 동맹국도 아니기 때문에 참여 안 한다 하는데 우리는 이미 미국의 동맹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내서 미국이 안 나가. 미국이 안 나가는 한 우리는 공산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빨리 성취하려고 하면 안 돼요. 빨리. 우리가 5년 전에 한 계단씩 간다고 했으면 2년 전에 이 사태는 끝났습니다. 네, 1분 해드리겠습니다. 네. 2년 전에 그 사태는 안 끝내고 황교안이 쫓아갔다가 국민도 쫓아갔다가 이제는 윤석열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당선되든 이재명이가 당선되든 간에 절반은 죽습니다. 이재명이가 죽으면 윤석열이 따라갔던 놈들은 다 죽고 윤석열이가 당선되면 이재명이 따라갔던 놈은 다 죽어요. 우리 입장에 보면은 누가 당선되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둘 중에 서로 상대방 약점을 막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도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되든 윤석열이가 되든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원칙대로 나가야 됩니다. 네. 그 원칙이 뭐냐? 원칙이 뭐냐면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 어디냐? 인간이 나가야 될 길이 뭐냐? 인간이 선한 걸 따르느냐? 거짓말을 따르느냐? 인간이 나갈 길이 뭐냐는 걸 생각하고 그 길로 우리가 나부터 내 친구부터 내 가족부터 근데 이 내 가족이라는 게 그 사람 자신의 약점을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제일 동조가 안 돼요. 친구도 동조가 안 돼요.
모르는 사람이 차라리 동조가 돼요. 왜 그 사람한테 대화를 통해가지고 네, 1분 해드릴게요. 네, 1분. 대화를 통해가지고 상대방 말을 앞세가니까 상대방 말을 또 하면 내 말에 의해 가지고 뒤로 들어가지는 뒤로 동조는 뒤로 들어갑니다. 뒤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 우이독경이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오감에서 받아들이는 정보가 만개랍니다. 1초에. 근데 만개인데 받아들여서 사용하는 건 7개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 말을 안 들으라면 듣고 있는데도 그 말을 듣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모인 분들은 한 걸음씩 인간이 가야 될 길 보급해하지 말고 보급해봐야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무섭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무섭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하십시오. 네. 네, 다음에, 네, 저기 윤리했잖아. 우리 윤리했 선생님. 자, 윤리했 선생님, 말씀 주십시오. 해주세요. 네. 예, 뭐, 원론적인 얘기들이 이제 자꾸 나오고. 이보다 되고, 예, 원론적인 얘기들은 이제 다들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국군에 요즘 나와서 보니까, 느껴지는 게, 지금 저렇게 이제, 요란한 곳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듯이, 지금 이제 국군이 그전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없으면서, 지금 이제 민폐 파악을 보니까, 사람들은 귀가 얇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조금 있다가 이제 가는 사람들 봤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무더기로 또 가는 걸 봤어요. 근데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원론적인 초심의 마음, 초심들을 잃고 나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가 왜 여기를 나왔고, 태극기를 왜 들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를 왜 외치는가? 그건 우리가 박근혜 빠가 아니에요. 박근혜 빠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만큼 그 법치와 올바른 생활을 그렇게 이제 국가의 원수로서의 올바른 생활을 했고 법치를 따르고 살았는데 불법에 의해서 그렇게 감금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든 안 하든 그 차원을 떠나서 불법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인식을 갖고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데 누가 뭐라고 하면 그 말이 맞다 해가지고 저렇게 요란한 데 끌려다니고 또 누가 어떻게 하면 그게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그러니까 아주 오물스러운 그런 우리 인간성의 그 본성을 우리가 자각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저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백신을 저는 아무도 안 맞췄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저기도 뜨더만요.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자의 갈라져서 나중에는 미접종자가 인류를 구할 것이다. 리더할 네. 것이다. 마무리하십시오. 마찬가지로 마무리. 국본이 여기를 끝까지 지켜야만이 우리 여기 앉은 사람들만이라도 각 가족들에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는 오로지 국본이라고 왜 얘기하냐면 조심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의 그 법치와 인간들의 그 더러운 나약하고 변덕스럽고 자기 사욕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고 예전 조선시대에 생육신 사육신이 있었듯이 네, 마무리해주세요. 예, 우린 끝까지 소심한 마음을 갖고 귀가 얇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내용은 잠깐만요. 아니, 있을래? 네, 1분만 하세요. 우리가 여기 진짜 엑기스만 남았습니다. 엑기스만 남았어요. 우리는 1부대 2부대도 우리의 세월은 앞으로도 더 험난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심을 가지고 계속 투쟁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참 멈추는 부 이거 치면서 하는 거는 6년 동안 아스팔트 한 거는 그 초심을 우리가 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1번 되든 2번 되든 핍박받은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 우리가 그날까지 우리가 다시 오실 우리 대통령님 그분 하나 믿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할 말이 그거예요. 제가 2번 아닙니다. 아이고. 아니 1번 예,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긴 해. 우리는 어차피 뒷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남았잖아요. 이만큼. 얼마 남았어요? 옛날에 좀 많았잖아요. 지금 X만 남은 거예요. X만. 그럼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초심을 가지고 나가자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홍영태 선생님. 네. 예. 홍명택입니다. 네. 일단 힘들지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는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길이 혼자가 되더라도 아무도 안 하고 가더라도 나 혼자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시길 바라고 그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맨 처음에 태극기를 들게 됐던 자기의 초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렇고 자기 마음을 다시 한번 돈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우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자유민주체제 당신들의 우리의 주권을 강탈당했고 인권 유린과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자유민주체제의 탄압을 부정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바로 세우게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된 적 없습니다. 탄핵 자체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국회법 위반, 추정을 했으면 동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 헌법재판소법 위반, 수많은 위반이 많습니다. 부정선거는 나중으로 돌립시다. 부정선거는 나중으로 돌리고 원칙적으로 탄핵을 했던 그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아무도 법조인이 죽었습니다. 법조계가 없습니다. 국회 전부 다 죽었습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을 들은 이유는 오늘 만드는 이 깃발이 어느 분이 주신 부분에서 좋은 게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기 탄핵으로 인권이 짓밟혔고 개인의 자유가 유린당하였으며 법치는 법조 개새끼들에 의해 박살났고 진실은 조작으로 왜곡되었으며 주권은 zap발 빨갱이 계례 정권에 의해 강탈당했다.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계시다고 봅니다. 같이 힘들고 또한 아픔이 있고 네. 모든 게 있더라도 웃으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네, 갑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네. 그래서 홍 여사님 뭐 하시네? 홍민표 여사님 네.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강기란 목사입니다. 저는 아까 두 분한테 일부러 하라고 양보를 해가지고 안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1시부터 2시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아세요? 여기 나오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셔. 제가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다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1시부터 2시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뭐 정말 누가 대선에서 뽑히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기도하는 백성들은 망하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으니까 우린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1시부터 좀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네, 다음 마이크를 홍민표 여사님 한번 주시겠습니다. 아까 고구마 많이 드셨잖아. 아니 자꾸 마이크 잡기가 좀 죄송한데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거의 다 우리가 늘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 또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할 목표들 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그 가운데서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나온 목적이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나온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도 나라가
텔레비에서 여러 가지 방송들이 나오는 걸 볼 때, 아, 이건 나라가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뛰쳐나온 거거든요. 그 말은 우리나라의 헌법이 우리 국가의 기초가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초가 되는데, 그 헌법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 헌법 84조나 126조 같은 국가 대통령을 저렇게 강제적으로 저들이 할 수가 없는 건데, 헌법을 무시하고 찬탈한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 헌법을 무시했다는 건 우리 국민들, 나라의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을 무시하고 찬탈한 건 우리 국민들을 다 무시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대통령까지 저들이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너뜨렸는데, 우리 같은 하찮은 국민들은 저들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하에 있는 이 민주국가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자유가 또 보장되어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자유를 누리고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해체되면 우리가 누리던 자유는 다 달아나고 우리가 무시당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을 피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초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 계속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원종성 우리 원장님 마무리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네, 5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이 말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저도 문득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말 있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 정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또 우리도 여기서 여기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결국엔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거기에 대한 정신을 똑바로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간첩들이 제 나라를 망가뜨려도 맨 나중에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그러면 정신이 똑바로 해야 우리가 나라를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 정신을 똑바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모르는 게 있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역사 교육을 왜 텔레비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역사를 배우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진실이 아니잖아요. 팩트가 아니고 그냥 픽션이잖아요. 픽션. 재밌게 쓰는 거. 드라마를 보고 역사를 배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되어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언제 건국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정확하게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신 거예요. 건국하실 때 헌법을 만드셔가지고 헌법 위에다가 성경책도 놓고, 그리고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 나라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먹고 살기 힘든 그 시절에 2만 명을 미국에다 유학을 보내요. 우리나라에 돈이 있습니까? 돈이 없죠. 돈 없었는데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요. 왜 유학을 보냈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거기서 유학하신 건 다 알죠. 얼핏 제가 생각나기로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학사를 하시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하시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하시고, 그죠? 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한 그때에 나중에 보면은 거기 써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배출한 세계적인 천재 닥터 승만이라고 써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그 이승만 대통령이 쓰신 책이 있어요.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나중에 일본이 결국에는 미국을 침략을 한다, 이걸 얘기를 했는데 그 얼마 있다가 바로 실현이 됐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은 하늘이 내려주신 천재죠. 천재. 그리고 1948년도에 대통령이 될 때 그때 연세가 73세. 그 당시에 우리나라 한국 남성의 평균 나이 수명이 40세가 안 됐는데 73세에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도에 대통령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난 교회도 안 다녀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의도라고 표현하나요? 뭐 은총이라고 그러나요? 대한민국의 이런 한민족에 대한 어떤 은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하시잖아요. 건국은 하셨지만 그 바로 전에 1948년 전에는 이 땅의 78%가 남로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빨갱이 간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 당시에 어떤 자료들 읽어보면요. 박헌영이 있죠. 박헌영이 남로당 하는 박헌영이가 그 위패를 가지고 공산당 그 공작을 하다 걸려서 미 군정 사령관이 체포명령을 내리잖아요. 또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어디로 도망갔냐 하면 황해도 해주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로 왜 황해도 해주로 갔냐? 난파시키기가 제일 쉬우니까. 그리고 거기서 뭘 했냐? 김일성이가 대주는 자금 가지고 간첩들 교육시켜가지고 수도 없이 남한에 침투를 시켜가지고 일으킨 게 대구폭동, 9월폭동, 4.3폭동, 여순반란 전부 다 그 세력들이 일으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 얘기는 왜 하냐?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건국하시고 그다음에 마무리할게요.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빨갱이들한테 자유대한민국으로 전향해라. 두 번째, 전향 안 할 거면 재산 정리해가지고 북한으로 가버려라. 세 번째, 안 가면 소통하겠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9만 명이 재산 정리해서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안 가고 숨어든 놈이 아직까지도 남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빨갱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입니다. 네, 다음 저희 하나에서 오신 이 여사님 한번 말씀하세요. 이 여사님 하남 이 여사님 네. 이 여사님 옆에 네. 안 하실래요? 네. 그럼 신경철 선생님 한 말씀하실게요. 네. 신경철 선생님. 네. 마이크 드리세요. 선생님한테. 네. 네. 마스크 벗고 하세요. 네. 마스크 벗고 잘안 들립니다. 김광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최고 아마 김대중이 손이 여러분한테 숨어 있어요. 이 정신을 사장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 살기 힘들어요. 여기에 또 518까지 관리해야 돼 있습니다. 518량. 선생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면 돼요. 그리고 10점짜리가 있잖아요. 요거 헌법에 존재하는 세월이 가시성 훼손시키는 독자들입니다. 그래 이런 것을 바로잡아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 또 혹시 무슨 말씀 있으신가요? 네. 우리 최동진님, 한번 하시죠. 간단하게. 최동진님, 네. 제 얘기나